시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녀본 시청 중에 제일 낡은 건물인데 또 시장님하고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 계획을 들으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알찬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지난 6월 중순에 이제 전북하고 광주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제들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 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었을 때 제가 권영진 시장님께 불러주시면 제가 대구를 내려가겠다 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대구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제가 늦게 온 이유가 현 시장님과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업 또 일자리 또 추진하고 계신 전기 자동차 문제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만큼 힘껏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국가경제 전체에서 지금 생겨있는 문제, 특히 올해 추경 편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 대구시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해도 그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것이 가장 또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의 가계 살림이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지 않고 있는, 더더구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위 20% 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주는 이런 정말 이 목적을 잃은 이 성장의 구조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걸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일자리다. 모든 국민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한 만큼 국민들의 가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이 모순된 성장 구조를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 2000년 이후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해 있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통계가 기록된 이후로 사상 최고의 기록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공시족이다 해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보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약 한 24%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자식 세대들의 4명의 1명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 1사분기부터 올 1사분기까지 연 5분기 연속해서 하위 20% 가계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하위 20%만이 아니라 차하위 20%, 다시 말해 20%, 40%에 해당되는 지금 가계들도 지난 3분기 연속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우리 경제 성장이 2.56%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국민들은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이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시적인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저희가 경기 대응적인 그런 정책을 피겠지만은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서 이번에 저희가 이 추경을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이 구조를 바꾸는 상황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의 지금의 실업과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이 하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 이거는 이대로 만약에 조금 더 지연되게 방치를 한다면 결국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추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공공 부분 일자리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보육교사 그리고 이 노인 돌봄 이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사, 치매관리 요양사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인력인데요. 이런 인력들은 첫째는 거의 다가 지역에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가경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지역에서 지출이 되지만은 결국은 다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 협의회 때 그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도지사께서 이 한우 도강탕이다. 한우가 그냥 지나간 거지 실제로 지역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경과 달리 이건 한우 진국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일자리가 대구시의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대구시의 경찰이 늘어나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의 효과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일자리들은 모두 다 지역 일자리라고 하는 점을 저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이 SOC나 이 민원성 지역 사업을 거의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시급한 이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 다 이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대구 지하철의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역 안에 이 스크린도 안전보호벽을 보수하는 문제 그리고 대구 교대와 경북대 성면 교체 같은 이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구에는 지방교부세도 한 400억 정도 배정이 됐고 또 이 교육재정 교부금도 한 800억 정도가 배분이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 추경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고 지역에 소득이 발생하고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추경이 집행이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금 원래는 2.6% 보다가 조금 상향 조정해서 2.8% 성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추경이 집행되면 3%대도 가능한 그리고 이것이 과거처럼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최저소득층에 바로
이 소득이 증가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 추경의 편성 요건이 이 법적인 요건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의 최하위 20%에 해당되는 계층은 무려 1년 이상 소득이 줄고 있는데도 이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이 불경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또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자식들, 청년들의 실업률이 무려 24%의 이런 상황에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4, 5년간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에는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구조를 바로잡는 정부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절실한 생각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이 공무원만 늘리면 되느냐, 결국은 일자리라는 건 민간에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거 정부들처럼 뭐 재벌들 불러서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어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 늘리겠다고 써냈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산업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특히 그 일자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인 어떤 정책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구의 전기자동차나 LNG 발전이나 또는 이 물산업처럼 또 광주형 일자리처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 산업 구조를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거를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흔들림 없이 계속되는 산업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일자리를 공공부문을 늘려야 되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또 그리고 국민의 기본 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큰 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식의 일자리가 아니다. 지금 현재 그 119 구급차 경우에 필수 인원이 3명입니다. 정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에는 3명을 다 탑승하는 비율이 전체 15%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구급대원이 소방대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파출소 이 경찰 인력 경우에도 파출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3명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그 13명의 기본 인력을 갖추고 있는 파출소는 전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들이 대한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 투입될 인건비 등 재정은 저희들이 다 충분히 확보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부터 이미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추경안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곧바로 각 지역에 그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아마 지난 수년간 최초로 다시 3% 성장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추경이 진정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소득을 만들고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